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사랑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법규 내용 엄청 많은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 법규는 혼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알려드리는 거는 75%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결국 제가 알려드린 걸 완벽하게 다 외워도 15문제 정도밖에 못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 그죠? 그럼 나머지 5개는요. 엉뚱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그리고 전혀 보도 못한 그런 법규를 어디서 끄집어내서 이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숫자 갖고 장난노는 게 엄청 많은 세계가 요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맞추기엔 너무 시간적 투자가 많아서 저는 보통 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75% 정도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책 받으셨을 거예요. 이 책도 보시면 문제가 쫙 있는데 이 문제 역시 보통 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하신다면 15문제는 완벽하게 맞으실 거고요. 나머지 5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5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으로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 중에 보기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해서 답을 좀 풀으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꾸 그 문제를 보는 감을 가르쳐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 많은 법을 이 책에다가 다 실었어요.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에 그 진통 카페 아실 거예요. 진통 카페에 왼쪽에 가시면 그 9급의 의료기술직이라는 배너가 나올 거예요. 의료기술직.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2019년 법규가 쫙 나올 겁니다. 의료관계법규가 쫙 있을 거고요.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20개의 법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20개의 법을 올려놨고 20개 중에서 제가 다 알려드리진 못하고요. 이 중에서 제가 11개만 좀 깊게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시간이 있으면 좀 중요한 것만 따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걸 다 뽑아서 준비를 해 오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법을 다 이론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그다음에 또 오늘 나눠드린 거 하나 있을 겁니다. 요게 그 쪽지 시험이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그동안 기출문제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해갖고 오세요. 해갖고 오시는데 요거에 푸는 그 방법은 뭐냐면 일단 한번 감을 한번 풀어보세요. 뭐 다른 거 법 찾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뒤쪽 부분에 그 쪽지 시험 뒤쪽 부분에 보시면 추가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추가되는 내용을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서 답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추가되는 내용은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좀 한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럼 요거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해드리느냐? 다음 주에 이제 3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3강을 하거든요. 오늘 1, 2, 3강을 했고, 오늘은 이제 문제, 그 정답은 안 불러드릴 거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4, 5, 6강, 6강 대 정답을 첫 시간에 불러드릴 겁니다. 정답 쭉 불러드리고, 이 중에서 조금 궁금한 거는 다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7, 8, 9강 때 또 이제 정답을 좀 불러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할 거고요. 의료법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의료법을 좀 나눠서 오늘 한 30몇 문제 하고, 그 다음 해서 한 문제가 거의 800문제 정도, 800문제가 아니라 한 90문제, 한 120문제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쭉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료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모든 문제에 다 의료법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때는 저 깜짝 놀랐는데, 20문제 중에 법이 19개가 나왔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의료법 2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법 하나씩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저도 제가 시험을 봐도 이거 좀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하여튼 그러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까지 또 막 19개 법이 문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10개 이상의 법은 나옵니다. 한 번 문제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쩔 수가 없다. 한계에 좀 부딪히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제가 이제 최대한 법은 제가 맨날 하는 게 상식하자.
법을 상식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법을 상식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 제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거는 꼭 상식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자꾸 옛날 걸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법을 항상 상식화하자. 그래야지 좀 마음이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뽑아오셨으면 앞쪽에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보건의료 관계법규 한 장짜리 제가 지금 거기에 올려놓은 거에 그 시행일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법이 있어요. 의료법이 있으면 요거 있을 거예요. 요거 나중에 짜져보시면 있을 거예요. 법이 쫙 나와 있는 요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우리 법 공부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자, 법은 말 그대로 법이 있고요. 령하면은 대통령령인 건 아실 거예요. 대통령령. 그래서 혹시 법에서 대통령령에 의거하면 시행령을 찾아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죠. 보건복지부령.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하면은 시행규칙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시행일자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법제처에 가시면 시행일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행일자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일이 있어. 날짜가 있어. 시험 날짜 이전에 시행되는 것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월 5일이다. 6월 5일날 시험을 본다. 그럼 그 전에 시행되는 것만 문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이제 법에 딱 규칙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 암묵적인 약속에 의거해서 시행일 전에 것만 나오고 시행일이 요 뒤에 거다. 그런 거 문제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시행일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그 이론에는 법은 예를 들어 의료법이야. 2018년 11월 15일자로 시행이 된 것까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일자가 요거보다 전이야. 그러면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씩 바뀌었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보다 훨씬 뒤야. 시험 일자가. 그럼 대부분 요 법이겠죠.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시행령도 그렇고 시행규칙도 그래서 아예 제가 날짜를 다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날짜에 좀 민감해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알려드리는 거, 강의하는 도중에 법이 바뀌었다는 건 제가 수시로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것도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법조처에 찾아 들어가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시행일을 좀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가 이제 위원회가 요거 하나 있을 거예요. 위원회만 쫙 모아놨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위원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명수가 중요하잖아요. 위원회 1명에, 부위원장 2명에, 또 위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수시로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요게 나와서, 물론 20문제 중에 1문제 또는 2문제까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위원회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는 위원회가 2이 있고 약사법에도 있고 그래서 쫙 보시면 요 위원회만 다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15개 법을 따로 뽑아서 위원회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수시로 외우셔야 돼. 주로 뭐를 외우냐면 그 위원장이 누구고 또 위원장이 몇 명이고 부위원장 몇 명이고 위원 전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좀 나오거든요. 본기 중에 스스로 나오고 위원 자격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 위원 쪽에 시험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두시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종의 규칙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좀 부탁할 게 뭐냐면 자, 모든 법에는요, 뭐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서. 자, 기본계획서는 기본이니까 누가 짜냐면, 누가 짤까요? 기본계획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짜요.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짜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요 장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실행계획. 이거를 얼마나 자주 짜냐면 매년 짭니다. 매년. 그리고 이거를 또 밑으로 내립니다. 자, 밑이 누구냐면 시군 구청장이에요. 자, 그러면 시군 구청장은 장관의 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또 짭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자주 짜냐면 매년 짭니다. 결국 위의 뜻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의 하달식의 계획이에요. 자, 모든 법에 다 있습니다. 기본계획. 그래서 제가 법을 보면서 이거 기본계획 같으네요 라고 하면은 이런 사례로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 이런 식의 문제가 은근히 나옵니다. 근데 기본계획이 아니라 어떤 계획서 이름을 제시하고 이거는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짜느냐. 그러면 여러분 몰라도 기본계획 같아. 그럼 감으로라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제출한 제가 거기에다 올린 20개의 법 중에서 딱 하나의 법만 밑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하의 상달식의 계획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얘만 그렇습니다. 다른 애는 저보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걸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법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의료법 맨 처음 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줄 쳐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좀 머릿속에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셨다가 줄 칠 때는 열심히 줄 쳐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나옵니다. 의료인. 자, 의료인의 종류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지. 누굴까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은 사자로 끝납니다. 자, 의료인들 모두 5종이고요. 이분들 의료인 되려면 뭐를 봐야 되지? 시험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를 주죠? 면허를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시험을 보면 거기에 합격을 하면 이제 면허를 준다. 그러면 국가시험을 도대체 누가 볼 수 있느냐?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좀 다 이미 아셨어야 되는데 누굴까요?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일단 의사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시험 볼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세요? 대답을 못해? 일단 의대를 졸업한 사람,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 치의대를 졸업한 사람, 졸업한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자 아니에요.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결국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면허를 딴 사람. 면허를 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자가 면허를 땄어. 그 면허를 딴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하고 싶으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면허를 딴 자로서 무슨 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국가고시를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 자, 요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고요. 그런데 비해서 조산사하고 간호사요. 요분들은 당연히 졸업한 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후 그 다음에 면허를 딴 자. 이분들은 예비시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냥 오셔서 바로 국가시험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가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자, 그럼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모든 시험이 다 똑같습니다. 자, 며칠 전까지 공부한다.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 공부합니다. 90일 전까지 공부하는데 단 뭐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해서는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공부한다. 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었죠. 이것도 그냥 마저 할게요.
국가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시험 볼 수 없는 사람. 예, 국가시험 볼 수 없는 사람.